상주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1480년 명성어 16년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상사에게 문안하고 정효공의 처자를 종량시키는 문계를 쓰고 또 말하게 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청에 따라 중국 조정에 들어간 한씨, 차씨, 안씨 및 내관의 족친을 벼슬 시키고 또 대인에게 노비를 더 주시었습니다 하니 상사가 북향하여 제외하고 고도하여 살해하였다. 성주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사를 사정전에 맞아 달해를 행하였다. 중국 사신이 장유성을 불러 사람을 물리치기를 청하고 곧 어좌 앞에 꿇어 앉았다. 임금이 나아가 청하니 사신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아뢰기를 전하의 주된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로 다른 뜻은 없고 다만 처음에 윤씨를 세워 왕비를 삼을 때 황제의 명령을 받았는데 칙세에 조심하여 내정을 다스리라는 말이 있어 경계하고 이런 말이 깊고 간절하였으나 덕을 잃은 것이 점점 심하여 부득이하여 패하였다. 지금 패비에게 흠사하신 것이 있으나 의리에 받을 수가 없는데 대인이 말하기를 이왕의 본국에 이르렀으니 사용할 수 없다 하기에 받았으나 실로 깊이 황공하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다시 왕비를 책봉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필은 없을 수 없으니 장차 중국 조정에 아뢰고자 한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제가 있을 때에 전하께서 왕비를 책봉하는 것이 가합니다. 제가 마땅히 돌아가서 아뢰기를 본국에 있을 때 왕비가 실득한 것으로 배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것이니 뒤에 본국에서 주더라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쑥떡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야만 책봉하여 왕비를 삼을 수 있다. 대인이 돌아가 아뢰기를 본국에서 이미 전 왕비를 패하고 장차 다시 왕비를 책립하려고 합니다 하면 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아뢰기를 성절사는 어떤 사람이 차정되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대인이 말하기를 마땅히 한씨의 족친을 보내야 합니다 하였기 때문에 한치인의 아들 한한으로 차정하였다 했다.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금대를 띄고 가야 합니다. 또 주구청사는 마땅히 늙은 한 재상을 차정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니 한 명예를 가리킨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이 만일 동정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원조를 칙명하는데 요전에 우리나라가 궁각을 수매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황은이 지극히 중하다. 다만 정한 수량이 50대밖에 안 되어 이 밖에 우리나라 궁각이 희귀하니 장차 사유를 갖추어 주청하려는데 알지 못하거니와 대인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니 전하께서 먼저 큰 일을 이룬 뒤에 아뢰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때에 주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인의 가부를 물은 뒤에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한씨가 황은을 입은 것이 조첩하고 중하다 하니 본국에서 깊이 감사한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선제의 늙은 후궁이라 하여 특별히 은우를 가하십니다. 한씨가 일찍이 황제께 아뢰기를 노구가 쓸 데가 없으니 원컨대 본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황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더러 복량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말하기를 따로 드리는 박물은 예사가 아니어서 예부를 거치지 않고 동화문을 거쳐서 진언을 합니다. 장근대 전하께서도 예사로 여기지 마소서. 황제가 매양 별도로 진언하는 물건을 보면 반드시 한씨와 제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여자의 놀이개 물건이 대단히 좋다 하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는 천하에서 반드시 어찌 작은 나라의 하찮은 물건을 생각하시겠는가마는 그러나 진언하는 명령이 있으면 감히 마음을 다하여 판비하지 않겠는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데 요 양에서 우리나라 사신을 관접하는데 기숙하는 집이 퇴락하여 눌러서 다칠 염려가 있다 하니 대인이 돌아가거든 수습을 명하기를 원한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나가서 건정전에 이르러 최화석을 보고 청하기를 원컨대 제게 이 모양의 꽃자리를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봉정하겠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경회로 아래에 맞아 잔치하는데 사신이 청하기를 전하께서 자리에 올라 난면하시면 제가 마땅히 고두하여 행례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친히 어절을 옮겨 난면하여 베풀고 서로 업하여 자리에 나갔다. 임금이 장차 술을 돌리려 하니 사신이 전과 같이 먼저 하기를 강청하였다. 임금이 부득이하여 따르니 사신이 고두하고 연하여 쌍잔을 오리었다. 그 뒤에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저 술을 올려야 합니다 하고 임금이 자리에 오르기를 강청하여 또 쌍술잔을 올리고 천천세를 불렀다. 임금이 회배례를 행하여 마치고 자리에 나아가니 종제가 차례로 술을 올렸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을 명하여 인정 물건을 주니 사신이 물목단자를 보고 말하기를 최하석의 수가 적으니 더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가 스스로 쓰고 자는 것이 아니라 진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고두하여 살해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변찮은 물건은 뭘 살해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또 최하석 20장을 주고 말하기를 내가 따로 한 잔을 갖고자 한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소민이 대단히 취하였습니다. 자리는 받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추창하여 나갔다. 성전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9일 모 첫번째 기사 조화승제 김계창이 부사를 공주 본가에서 선위하고 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부사가 그 집을 보고 노하기를 이 집을 내가 전에 왔을 때에 더 짓기를 아뢰어 청하였는데 지금 좁기가 예전 같고 또 원장도 없으니 승지가 보기에 어떠합니까?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주관에게 명하시어 제때 수습을 못하였으니 마땅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였으나 부사의 노염이 그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0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예조 판서 이승소가 아뢰기를 전에 유구 왕국의 서계를 싸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상덕이었습니다. 그 뒤에 상원으로 변칭하였는데 지금 경종이 싸가지고 온 글에 또 상덕이라 칭하였고 또 이르기를 성화 15년 경자년이라고 하였으니 그 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구의 사자가 되기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인이 장사를 갔다가 인하여 서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지금 경종도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 본조에서 위로하여 잔치할 때 원컨대 서계의 사연을 물어서 진실인가 아닌가를 증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힐문할 것은 아니다 하였다.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신천 본가에 가는데 그 도의 감사가 병이 있으므로 어세겸을 명하여 종사관을 대동하고 가게 하였는데 황해도는 겨우 20여 현이어서 중국 사신의 접대에 고나여 백성이 그 폐를 받은 것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지금 관반 승지가 수행하고 또 그 도에 도사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따로 대신과 종사관을 보낼 것이 있겠습니까? 일에 유익할 것이 없고 다만 백성이 고남을 거듭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승진은 다만 선위할 뿐이고 곤반도 또한 수행할 뿐이니 감사가 만일 병중이면 마땅히 따로 대신을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사관은 보내지 말라 하였다. 구치곤이 또 시독관 김흥과 원각사 중을 끝까지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1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원각사의 요원한 중을 치주에 하지 못하신다면 청컨대 먼 지방에 내치어 도성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죄가 있는 자는 이미 용서하였다면 다시 논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대비의 명령을 받아 이미 용서하고서 또 외방에 내치는 것이 가하겠는가.
만일 요망한 말로 대중을 유혹한 것이로 논한다면 죄가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이미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다만 내치려고 한다면 이것은 말개이다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대비께서 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께서 부득이하여 석방하였는데 이미 죄주지 못하고 또 편안히 도성 가운데 있게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할 것이니 청컨대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금토관 정성근은 말하기를 주지성은 한 절의 일을 통치하는데 요망한 말을 금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고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원서 주부 이사강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주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김승경, 성현을 인견하고 왕비 책봉을 주청하는 것과 군각을 수매하는 것을 주청하는 일을 의논하고 인하여 명해서 예조판서 이승소를 불러 주본을 초안하게 하니 이승소가 지어 올리었다. 왕비 책봉을 청하는 주본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신성휘는 삼가 아래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성화 13년 1477년 2월에 성은을 헌몽하여 신의 처 윤씨를 봉하여 계비를 삼고 고명 관복을 주시었으니 신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의 내조를 자료하여 함께 번성을 진수할까 하였더니 뜻밖에도 윤씨가 성도가 어긋나고 그러자 총명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고 실덕이 하는 것이 점점 심하여 크게 신민의 소망을 이름으로 부득이하여 성화 15년 1479년 5월 1일 신의 주모 윤씨, 신의 어머니 한씨의 가르침을 받아 바깥 사제에 배치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배우자는 본래 종사를 잇는 것이므로 오래 비워둘 수 없어 부실 윤씨를 처로 삼았으니 사리에 마땅히 진주하여야 하므로 감히 사유를 갖추어 아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전은 특별히 고명과 관복을 주소서 지극한 소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궁각을 수매하기를 청하는 주본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궁제에 필요한 수우각은 본래 소방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중국에 의뢰하였는데 지난번에 검약으로 인해 수매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성화 13년 1477년 8월 1일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여 성은을 헌몽하여 매년 한 차례 50부를 수매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한데 본국이 세 방면으로 적을 받는 데다가 그늘에 또 야인과 헌단을 얽었으니 변방이 만일 침공을 당하면 병비를 허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국 사람이 창칼을 쓰는데 다만 활을 만드는 것이 비록 많으나 쓸만한 것이 적고 또 쉽게 부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50부가 용도에 넉넉지 못하니 신이 매우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성자는 수매할 때 특별히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허락하시어 군수를 넓혀주소서 하였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상사가 신천을 향하여 떠나니 홍제원에서 전송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상당부원건 한명의 조아이정 윤필상 영중추부사 이극배 관반 노사신 정난정 우참찬 어세공이 참여하였다. 우승지 이 세좌를 명하여 선원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상상군 황효운이 상소하기를 이유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딸 자식을 신에게 거부하셨는데 그대로 외조무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이 홀아비로 있어 배우자를 구하는데 모두 늙었다여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미가 한스럽게 여겨 그 외조무와 더불어 매작을 통하여 드디어 혼례를 이루었고 또 천언을 입어 면방되어 전년 혐의가 없은 지 오래입니다. 병신년 봄에 미치어 홍윤성의 가속이 적을 다툼으로 헌부에서 창리하였는데 홍윤성이 이미 죽었으니 질문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공경이 상지를 받았는데 무릇 전후실이 있는 자는 아울러 생시에 주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자신에게 취급하게 된 것이며 주문하여 끝까지 핵실하여 하자를 구하였으나 혼례는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급부한 것으로 사인을 만들어 박이하여 계달하였는데 성상께서 성심으로 제탁하시어 적처로 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논박하여 말하기를 황효우는 공신이니 난신의 딸로서 아내를 삼을 수 없다. 마땅히 첩으로 논해야 한다 합니다. 천한 여자가 공신에게 시집가서 천인을 면하는 자가 하나가 아닌데 홀로 신의 아내가 신이 공신이라는 까닭으로 적처를 강등하여 첩이 되었으니 신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는 것은 오래가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짧다 하였습니다. 또 성음하는 법이 다만 직손에게 미치고 외손에게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황부인 박백년의 외손이 혹은 좋은 벼슬을 지니었고 혹은 양시에 올라 현달하였는데 신의 자녀는 출생하기 전에 외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의관의 집과 더불어 혼인을 맺지 못하게 되니 일이 궁하고 형세가 절박합니다. 천언을 바라건대 신의 자녀로 하여금 인류에 복종하여 사족의 집과 혼인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에게 보이니 정창손 한 명의 심의 윤사원 한 개의 강희명 권감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이유기와 처가가 모두 사족이고 또 왕실의 친척이었으나 그러나 이미 난신의 딸이 되었고 비록 은혜를 입어 면방되었으나 처음에 장가들 때에 성례해서 성혼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니 적실로 논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런데 처음 장가들 때 성례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상과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예를 갖추어 장가들면 아내가 되고 예를 갖추지 않고 혼인하면 첩이 된다 하였으니 비록 죄인의 딸이라도 성례하여 장가들었으면 첩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면방되었으면 본래 사족의 딸이니 아내 되기에 무슨 혐의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처음에 장가들 때에 성례하고 안 한 것을 세밀히 핵실하여 논정하소서 하였다. 성정훈이 명하여 그 성례한 여부를 상고하게 하니 성정훈에서 황효운의 혼수를 취하여 아뢰었다. 또 명하여 정성에게 보여 의논하게 하니 정창선 한 명의 윤사한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혼수를 보건대 급부하던 때 있었으니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심해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황효운이 이씨에게 장가든 것과 혼수를 이룬 것이 모두 급부하던 때 있었으니 후초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파괴가 왕실에 연하였고 이제 이미 면천되었으니 성상의 뜻으로 제처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혼수가 비록 급부하던 때 있었으나 본래 사족의 딸이고 혼수가 있으니 서로 논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 대간 홍문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김승경, 김계창, 채수, 변수 이세좌, 성형은 의논하기를 황효운이 이유기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 비록 면방한 뒤에 있었으나 홍구의 대신으로서 난신의 딸에게 장가들어 적처를 삼았으니 이미 불가한데 더구나 급부할 때 당하여 어찌 주인으로서 종과 혼인할 리가 있겠습니까? 도리에 거슬리고 윤상을 어지럽힌 것이 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첩으로 논정하소서 하고 정괄, 이덕승, 구치곤, 이인속, 최한우, 정진은 의논하기를 황효운이 이유기의 딸에게 장가들은 것은 급부받아 종을 삼았을 때에 있었으니 종과 주인 사이에 성례하여 성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혼수는 추후에 기술한 것이 또한 의심이 없습니다. 또 공신으로서 난신의 딸에게 장가들어 적처를 삼고자 하여 성상의 총명을 번거롭게까지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전대로 첩으로 논정하소서 하였고 이 세필, 김성경, 윤석번은 의논하기를 황효운이 난신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 급부하던 데 있었으니 어찌 성례해서 성혼하였다 이르겠습니까? 청컨대 첩으로 논정하소서 하였고 최숙정, 권근, 이세광, 조숙기, 정성근은 의논하기를 이 유기가 자신이 난적을 범하여
그 처자를 공신의 집에 주어서 노예를 삼았으니 이 유기의 딸은 곧 황효운의 집 종입니다. 그 종에게 장가들 때 어찌 혼례가 있었겠습니까? 무릇 사대부로서 조금 뜻이 있는 자라면 모두 난적의 자손과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는데 더구나 면전을 하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황효운은 공신이고 또 재상입니다. 만일 재혼하기를 구한다면 어찌 못할 리가 없으니 난적을 범하여 몸이 천인을 면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적체의 배우자를 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집에 거부한 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장가들 때 첩으로 하고 아내로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어찌 능히 후일에 은혜를 입어 면방될 것을 예측하여 성례해서 성혼하였겠습니까? 가령 성례하여 자기 집 종에게 장가든 자가 그 종이 후일에 양인이 되었다면 초로 논하여 뱃슬길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혼선은 사사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두 아내가 적을 다툴 때에는 이것으로 질정하는 것이 가하지만 첩으로 철을 삼으려고 하는 자야 어찌 혼서에 있고 없는 것을 묻겠습니까? 제나라 환공의 규구의 맹세에 이르기를 첩으로 철을 삼지 말라 하였으니 대저 첩으로 철을 삼는 것은 옛사람이 미워하는 것인데 어찌 처음에 첩이 된 자를 나중에 철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첩으로 논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고 성숙 안침 김은 민사근 김은기 안윤소는 의논하기를 이 요괴의 딸이 사족이지만은 이미 난신의 딸로서 황여운의 집에 거부되어 종이 되었으니 비주의 분수가 이미 정하여진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종에게 장가든 데에는 혼례 있고 없는 것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뒤에 비록 면방이 되었더라도 장가든 것은 그 부한 데에 있었으니 첩으로 논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고 성세명 정광세 조위는 의논하기를 이 유기가 비록 본래 사족이지만은 베어 죽였고 그 딸을 황효운에게 급부하여 종을 삼았으니 나중에 면방될 것을 기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효운의 어미가 자식을 위하여 혼인을 구하는데 어찌 의관의 벌리어를 버리고 반드시 난신의 자식으로 천인이 된 종을 구하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라도 오히려 혼인하려고 하지 않았겠는데 더구나 자기 집 종이겠습니까? 이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으니 비록 혼수가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좋게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혼인의 예는 인륜의 큰 별이인데 만일 한 사람의 사정을 따라 조금만 그 분수를 문란시키면 사람들이 장차 이것을 빙자하여 본받을 것이니 큰 별이가 무너져서 다시 정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춘추전에 이르기를 첩으로 철을 삼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유기의 딸을 서로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다. 의논한 것이 들어오자 임금이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성종실 118권 성종 11년 6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김경충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들으니 옛적에 당나라의 서해는 한 궁인인데 태종께서 가나의 영선을 파하였고 송나라의 정협은 한 간문인데 신종에게 간하여 신법을 공격하였으니 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가운데서 분발하여 한 몸의 이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등이 올해 현관에 있어 연어에 목욕하여 성상의 교육하신 은혜를 입어 주공 공자의 도를 배웠으니 어찌 공인과 간문의 아래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뇌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두 번 천총을 더럽힙니다. 신등이 전일에 요망한 중의 속이고 유혹하는 술책을 엎드려 듣고 분하고 한함을 이기지 못하여 두 번 상소하여 논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고 공경 대간이 끝까지 말하여 기필코 천총을 돌이킬 것을 기다린 것이 지금까지 10일이나 되었으나 일찍이 공경이 천청을 돌이키고 대간이 천청을 돌이키고 요망한 중이 그 죄에 자복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공경이 말하기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까? 대간이 말하기를 간절히 하지 못한 것입니까? 요승의 죄를 작은 일이라고 하여 좋게 배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신등은 들으니 송나라 인종 때 탁군 사람
왕측이 양을 치는 노예로서 자칭하기를 미륵이 세상에 머무른다 하여 요망한 말을 만들어냈다가 드디어 반역이 되었고 원나라 태정 년간에 식주 백성 곽보살이 필부로서 미륵이라 자칭하여 마땅히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하여 요망한 말을 주창하여 마침내 큰 난을 이뤘으니 이것이 어찌 위령과 기세가 본래 사람을 복종시켜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만 요망한 말과 간사한 꾀가 유혹하기 쉽고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망한 중이 퍼뜨린 부처가 돌아섰다는 말은 잠옷 저것보다 심하여 수일 사이에 온 도성의 사녀가 다투어 믿고 섬기니 신등은 두렵건대 사반만민이 솔리듯 믿고 혹하여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만일 대왕 대비의 명령을 받아 용서했다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옛적에 박소가 한나라 사자를 죽였는데 박소는 태우의 아우인데도 한나라 문제가 단연코 인분하게 하였고 두헌이 공주의 원전을 빼앗았는데 후헌의 장제가 왕후의 청으로 인하여 주책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정 사마광이 논하기를 효 문제가 법을 유지한 것이 옳고 효장제가 은혜를 편 것이 그러다 하였습니다. 또 신 등이 일찍이 맹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맹자의 이르기를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사가 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슬그머니 업고 도망할 것이다 하였으니 대저 천지는 천하의 지극히 높은 이이고 천자의 아버지는 높고도 또 높은 이인데 지극히 높은 이로서 또한 무죄한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논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맹자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왕이 천하를 통치함에서 사사뜻으로 공법을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자의 아버지로도 오히려 이와 같거든 더구나 천자의 창리나 혼혈의 신하이겠습니까? 천자의 창리와 혼혈의 신하도 오히려 이와 같거든 더구나 사대부이겠습니까? 사대부도 오히려 이와 같거든 더구나 서인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천하에 어찌 죄가 있고서 그 형벌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승이 국가에 친한 것도 없고 왕실에 공도 없으니 국가에서 버리기를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같이 할 것인데 요원을 한 죄는 사자를 죽인 것과 원전을 빼앗는 것보다 더 심하니 대왕 대비의 명령을 받아 석방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등은 진실로 성상께서 이단에 혹하지 않고 요승의 간사한 정상을 통찰하시나 석방한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사씨가 사책에 쓰기를 아무해의 황득사를 수리하고 아무해의 황천사를 수리하였다 하고 또 쓰기를 원각사의 요승들이 서로 떤말을 퍼뜨려 대중을 선동하고 유혹하였는데 대간이 논하여도 들어주지 않고 태학생이 논하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재의 아래에 누가 전하의 이단을 배척한 실상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깊이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송나라 태주가 일찍이 말하기를 인구는 천하를 위하여 재물을 지킨다 하였고 사마광이 신종을 대하여 말하기를 재화 백물이 다만 이 수량이 있는데 백성에게 있지 않으면 관가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관부의 저축과 여염의 쓰임이 어떤 것이 우리 백성의 고혈과 인군의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사만 민물의 주인이 되었으니 사만의 재물은 모두 전하가 지키는 것입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흥덕사를 영종하는 군중이 홀로 사만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흥덕사를 영조한 재물이 홀로 사만의 재물이 아니고 귀신이 수운하였겠습니까? 또 덮은 기와와 반은 와세에서 나왔고 먹은 곡식이 혹은 공름에서 자래하는데 이와 같고서 국가의 재력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하겠습니까? 어찌 반드시 부고의 재물을 탕진하고 우리 백성의 힘을 다하기를 전조 때 연복사 왕륜사의 역사와 같이 한 연후에 국가의 재력을 썼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이의 치안책에 이르기를 서인의 옥벽이 황제의 차림을 할 수 있고 창후 하천의 황후의 꾸밈을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지금으로 본다면 서인의 옥벽이 어찌
다 계잠과 초벽을 하였으며 창후 하천이 어찌 다 저기 용군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한 가지 검 푸른 것과 한 가지 복색이 서로 비슷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형덕사의 중수한 제도를 보았는데 기지에는 예전에 비하면 더 넓고 당의 높이는 옛것을 모방하였으나 더 웅장하며 뜰은 숙석으로 하고 주공은 화초로 하고 연화로 덮고 취두로 꾸미며 무릇 그 제도가 참남하게 궁궐을 모방하였습니다. 대저 사찰은 중이 우거하는 곳이고 궁궐은 인주가 계신 곳이니 어찌 중의 사찰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궁궐에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등이 일신의 이해를 모아 이단을 배척한다고 떠들어 말하여 한두 번 논열하고 고사에 응하고 실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전하의 양육하신 뜻이 어디에 있으며 신등의 평생에 배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부월의 배임을 피하지 않고 감히 천의를 범하여 청을 얻기를 기필하여 스스로 말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지성을 굽어 살피시어 요원을 한 죄를 엄하게 다스리소서. 사조에 공개하여 죽이고 머리를 사방에 돌리시면 국가가 다행하고 오도가 다행하겠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현관은 성균관의 2층이다. 연화는 시경 대하편에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 고기는 연못을 띄어 노네 라고 하는 게 하였으니 이것은 정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성군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인부는 책임을 지고 자결합니다. 부월은 형벌의 상징으로 쓰이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이다. 오도는 우리 도란 뜻으로 유교의 도를 말한다. 성전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유구국왕의 사자 경종 등에게 잔치하였는데 종제가 차례로 잔을 올렸다. 명하여 경종에게 진작하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기에 내려주었다. 경종이 나가니 임금이 인하여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방산수 난이 태강수 동의 버린 안에 박씨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에 아래라 하였다. 성조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중국 사람 황년 등 남녀 모두 9인이 동령 위에 살았는데 일찍이 건주의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었다. 이때 이르러 평안도 만포진에 내투하였으니 통사 장우기를 시켜 요동에 암령하여 해송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봤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유찬이 원각사의 요원을 한 중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시독관 김헌 사경 민사근이 아뢰기를 만일 이 중을 죄주지 않는다면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장차 반드시 양식을 싸가지고 도하에 모여들 것입니다. 비록 죄는 가하지 않더라도 청간대 먼 지방에 추방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하성지 김계창이 들어와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상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니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한 지방의 엄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박씨는 우동을 말한다. 성조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부사가 공주에서 돌아오니 도승지 김승경을 명하여
손오늘과 인정 물건을 싸가지고 한강에서 맞아 위로하고 또 우승지 채수를 명하여 무난하고 정자선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상당부원군 한명의 청송부원군 심해 주하이정 윤필상 영중추 부사 이급배 달승군 서거정 동래군 정난종이 참여하였다. 흐름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 잠두령에 이르러 배를 버리고 잠두령에 올라 또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중국 사신이 극진히 즐기고 파하였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6일 을축 첫 번째 계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 인석이 아뢰기를 정업원에 노비가 대단히 많으므로 신이 전일에 각 관사에 나누어 붙일 것을 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유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추세하는 것이 끝나가니 원컨대 수를 헤아려 나누어 붙일 것을 명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조께서 주신 것을 어찌 빼앗을 수 있느냐 하였다. 이 인석이 말하기를 조정조에서 내려주신 숫자 외에 그 자손을 각 관사에 나누어 붙일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은 노비를 주는 데는 자손까지 아울러 주는 것이다. 만일 그 자손을 빼앗는다면 다 빼앗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 인석이 말하기를 비록 다 빼앗더라도 무엇이 국가에 해롭겠습니까? 지금 정업원 노비는 거의 200명에 이르니 만일 각 관사에 나눠 붙인다면 국가에 유익할 뿐 아니라 성득이 천재에 전하여 들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 쓰기를 아무개의 정업원의 노비를 각 관사에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다 하면 길이 방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만일 그 말을 들어주면 뒤에 반드시 사문을 다 베이기를 청할 것이다 하였다. 시강관 안침이 아뢰기를 대가는 반드시 밤낮으로 생각한 연후에 아뢰는 것인데 상상께서 명예를 구하려는 것이다 하시고 이 말씀하시기를 뒤에는 반드시 사문을 다 베이게 청할 것이다 하시니 이 말씀이 모두 불가합니다. 또 이단을 막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유행되지 않을 것이고 이단을 금지하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니 비록 사문을 다 베어도 또한 과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도 또한 사람이다. 다만 그 도가 세상에 시행되지 못하게 할 뿐이지 어떻게 다 베이겠느냐.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홍문관에서 어째서 나더러 부처를 좋아한다고 하는가 하니 안침이 말하기를 신등이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생이 부처를 배척하는 것은 본래 분수 안의 일이니 한두 개의 문자의 착오로 임금을 속였다 하여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장차 임금을 섬기려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니 안침이 말하기를 신등은 생각하기를 유생이 임금을 속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아이고 어지러.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상경관 생원 김굉필이 상소하기를 신은 들으니 이래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버릴 것이 있으니 정인이 직인이 하는 것은 이래 마땅히 할 것이고 산이 곡인이 하는 것은 이래 마땅히 버릴 것입니다. 지금 대저 유와 석은 그 도가 같지 않고 그 글이 같지 않고 그 법이 같지 않고 그 행실이 같지 않으니 무엇인가 하면 유의 도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류, 유서, 붕우, 유신에 불과하며 그 글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이며 그 법은 예, 악, 형, 정이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면 순하고 상스럽고 그것으로 남을 위하면 사랑하고 공정하고 그것으로 천하 국가를 위하면 처하는 곳마다 적당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석의 도는 군신을 버리고 부자를 버리고 상생, 상량하는 도를 금하고 소위 청정, 정멸이라는 것을 구하는 데 불과하며 그 글은 금강경, 반야경이며 그 법은 관공, 견성이며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면 거슬러 상사롭지 못하고 그것으로 남을 위하면 편백되어 공정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천하를 위하면 처하는 곳마다 마땅함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그 사정 곡직의 있는 곳을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유수를 애호하고 문덕을 승상하여 사사를 파하여 버리고 중을 뽑아서 군인으로 정하였으니 참으로 금고 이래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임금이십니다. 이때를 당하여 신이 말을 듣고 벌쩍 뛰며 스스로 치하하기를 해동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이 다시 오늘의 낮이었으니 이 단이 어떻게 알아 일어나겠는가. 장차 그 사람은 사람대로 두고 그 글은 불태우고 그 거서는 민가를 만들고 선왕의 도를 밝혀 인도하여 환과 고도 폐질자로 하여금 양육하는 것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한 가지 호령도 여기에 미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또 풀어 생각하기를 모든 일은 급히 하면 변이 생기므로 반드시 장차 금년에 절간 약간을 흘고 명년에 절 약간을 흘어 점차로 제가에 수년으로 기한하여 그런 뒤에 다 혁파하여 없애리라 하였는데 눈을 부비며 우두커니 기다린 지 지금 10여 년이 되었으나 다만 중수하는 일만 듣고 혁지하는 명령은 듣지 못하였으니 신이 오히려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 원각사중들이 도성 가운데서 무리를 모아 임의로 허무한 교를 베풀 것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또 도리어 부족하여 가만히 불상을 돌려세워 사람들의 청문을 현혹 혼란시켜 사방이 사녀로 하여금 다투어 쏠리어 돌아와 옷을 벗고 돈을 흩으며 시주하는 자가 문을 메우고 뜰에 가득하여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니 성명한 조정에 어찌 괴망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통곡하며 흐르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령 불상이 돌아서고 걸어가기를 사람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에 무슨 보탬이 있으며 시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한가 상스럽지 못한 괴물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이런 이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그 단서를 만들어낸 까닭을 하여 보니 반드시 전하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어짐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주에는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요승은 위로는 전하를 속이고 아래는 공격 사서인을 속였는데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을 모두 술책 가운데 빠뜨리려 한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징치하지 않으면 대중의 미혹이 어떻게 풀리며 간교하고 거짓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엎드려 헤아리건대 도성 사람 사녀가 반드시 장차로 서로 모여 말하기를 불상이 돌아섰다는 말이 만일 과연 허망한 말이라면 전하의 강경한 결단으로 오직 극형에 처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대간 유생의 배척이 망령된 것이다 하여 더욱 석시의 교훈을 믿어 이 말을 불사르고 손가락을 불태우고 팔뚝을 끊고 몸에 살점을 오려내어 서로 같이 이끌어 오랑캐가 된 뒤에 말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또 저 원각사 중들이 스스로 정상이 이미 드러난 것을 헤아리고 사사로이 주모자인 두 중을 절 안에 가두어 놓고 장차 끝까지 케어 물으려 하다가 전하께서 참으로 요망한 것을 아시면서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것을 들은 뒤에 무리로 모여 서로 경사로 여겨 말하기를 우리 도가 흥할 수 있다. 비록 대강과 유생이 100번 나와 100번 가나더라도 우리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하여 더욱 개탄한 일을 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이것 또한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고 인주는 만민의 표준이어서 서울에서 하는 일을 사방에서 본받고 인주가 하는 일을 만민이 하고자 하니 신은 두렵건대 사방 사람들이 만일 이 일을 들으면 부처를 높이고 믿는 자가 성안의 사람보다 더욱 심할 것이고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자가 원각사의 중보다 더하기를 힘써서 백성들이 반드시 장차 말하기를 불도가 그러다면 어찌 이 같은 영이한 일이 있으랴. 이 일이 허망하다면 도성 안에 위에는 밝은 임금이 있고 아래는 어진 신하가 있는데 오히려 죄 주는 일이 없다 할 것이니 먼 지방 시골에서 비록 1100가지 방편으로 이르더라도 누가 다시 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찌 한두 중의 생명을 아껴 더욱 만민의 미혹을 가져오게 하십니까? 만일 핑계하시기를 대왕 대비의 명령을 어기기가 두려워서라고 하신다면 신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신은 들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의 의는 없고 삼종의 도가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정의 대왕 대비께서 거저와
시위를 한결같이 전하를 따르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능히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하고 울면서 따르는데 이른다면 대비께서 어찌 감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비는 여중 요순의 성스러우심으로서 단지 부처가 돌아섰다는 것의 참과 것을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만일 혹시 참으로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덮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엎드려 읽으니 성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치국하는 것을 유생에게 배운 뒤에 허물이 없겠는가? 본래 공경과 대간이 있다 하셨는데 신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경과 대간에게 바람이 있었는데 또 삼공이 청하고 대간이 간하여 기를 2번, 3번 하여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 것을 들은 연후에 다시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며 흐르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건대 전하께서 이미 유생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또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또 삼공의 청을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누구를 따라서 과실을 들으시며 누구를 따라서 사정을 통촉하시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아래 사람이 이를 말할 때 당하여 비록 혹시 중도에 지나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시어 언로를 넓게 열으시어 그 정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에는 기록하지 마소서. 태학생 등은 뜻이 임금에게 충성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참남하게 궁굴에 비겼다라는 한 말로 임금을 속였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신하된 사람이 죄가 무엇이 임금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가이가 한나라 문제에게 말하기를 서인의 옥벽이 황제의 복색을 할 수 있고 창후 하천이 황후의 복색을 할 수 있다 하였으니 한나라 문제 때를 당하여 예의가 흥하였다고 말할 만하겠으나 당시의 서인과 창후가 어찌 참으로 황제의 의복과 황후의 복식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일찍이 그를 그르게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뜻이 나라를 근심하는 데 간절하여 말이 과격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1월의 밝음을 돌이키시고 내정의 위엄을 베풀어서 수악의 중들을 끝까지 신문하여 시조에 공개하여 죽여서 사방 후세로 하여금 모두 전하께서 간사한 것을 버리는데 의심함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중 범화를 가하직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고인 한 개를 얻어 바쳤는데 그 등에 새기기를 순경 2년 1213년 3월 1일 예부에서 제조한 것이다 하였으니 순경은 곧 금나라의 연호이다. 그 글에는 도통 소인이라 하였다. 명하 예조에 내렸다. 순경은 금나라 영제의 연호이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조충로 박계성 이봉손 김신손 최연명 최재남 고태보 황경형 김순희 노공유 신후가 김우신 이징전 이의번 오순형 이의석 신자건 노숙공 남칭 이봉 김효강 등을 서용하게 하였다. 성주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부사에게 사정전에서 잔치하고 인정 물건을 주었다. 임금이 일어나 술을 돌리려 하니 부사가 임금이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여 꿇어 앉아 술을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제가 본가에 갔다 오는 동안에 관찰사와 주관 등이 전하의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 지대하는 것이 극히 풍성하고 후하였으니 모두 전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강위에 또 재상과 승지를 보내어 맞아 위로하시었고 배를 타고 위로하며 잠두령에 이르렀는데 풍경이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북경에는 이런 좋은 경치가 없습니다. 다만 남경 절강에 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남경을 보았는가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저는 일찍이 가지 못하였고 다만 달단 지방과 거용관 등지에 자견되어 왕래하였을 뿐입니다.
정태감은 일찍이 가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진언하는 화를 황제가 어떻다 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아껴 가볍게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일 태감이 고도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이 있으면 혹 때로 주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도 또한 사후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태감 100 여인이 서로 번갈아 시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를 베푸는 것이 멀고 가까운 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100보 혹은 90보 혹은 50보가 됩니다. 본국은 활 힘이 강하여 능히 200보를 쏘지만 중국의 활 힘이 약하여 겨우 100보 50보에 미친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황제가 어느 곳에서 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만세산 서변에 규장이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말하기를 회정할 때 궁자와 반배구, 면적, 철전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언하고자 하고 또 조정 여러 관료에게 주고자 합니다. 네. 들으니 정태감이 채석 40장을 내려주심을 받았다니 채석과 옥등잔을 더 내려주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에게 어찌 감히 경중이 있겠는가. 상태감이 요구하기 때문에 더 준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진언하고 남는 매색의 쏴자 양패와 전자 각 10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본국에서 진언하는 물건을 황제가 한번 구경하고서 부고해 두는데 여러 해가 되면 썩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황제가 조회받을 때 시위하는 태감이 몇 사람이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수요가 300명에 이르는데 더욱 가까이 모시는 자는 100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입주한 태감 몇 사람이 가까이 모시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선덕 2년에 창사신과 백사신이 나왔을 때 제 나이 13세였는데 정동과 더불어 따라서 북경에 갔습니다. 임금에게 하직할 때를 당하여 노 전하께서 경해루에 나아가 시어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들이 중국 조정에 가거든 마땅히 조심하여 복사하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영구히 이 말을 쓰을 잊지 말고 시종 그대로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또 말하기를 박진, 이금동, 김보 등 8인이 동시에 북경에 갔었는데 지금 생존한 자가 다만 4인입니다. 이 금동은 이진 내로 개명하고 저의 양자 박진은 황제의 친아우 덕왕이 산동에 출奔할 때 따라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덕왕이 와서 조연하는가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명령이 있으면 내조하고 만일 명령이 없으면 비록 여러 해가 되어도 내조하지 못합니다. 덕왕이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사유를 가지고 두세 번 진청한 연휴에만 다만 내시를 보내어 표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조하는 것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본향인 공주의 주관과 관찰사를 저를 위하여 지대를 심히 부지런히 하였으니 원컨대 1급을 승진시켜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직분의 일인데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서재상이 저를 따라 또한 일로에서 근로하였으니 재상이기 때문에 감히 아우러 청하지 못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중국 조정에 돌아가면 황제께 아뢰어 청하기를 본국의 활이 기묘한데 흑각이 희귀하여 활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많은 수량을 수매하도록 허락하여 용도에 넉넉하게 하소서 하면 황제가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다만 황흥이 만극할 뿐 아니라 대인의 공도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부사가 강계숙의 집에 가니 도승지 김승경을 명하여 선원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부사가 영적도감 낭청 양면이 태평수 한 쌍을 올리었다.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조정의 소보를 전하여 익혔는데 부사가 말하기를 본국이 중국과 언어를 같지 않고
퉁소 모양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전화에 익히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제게 새로 만든 퉁소 한 쌍이 있는데 비밀이 진상하겠으니 정태강과 여러 두목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올린 것이다. 성주시로 118권 성종 11년 6월 2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정괄이 아래기를 신등이 들으니 수리도감에서 크게 도목의 역사를 일으켰다 합니다. 선정전이 기울고 위태한데 이르지 않았는데도 업로 고쳐지게 하였으니 그 폐해가 어찌 작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나가 비습하고 좁아서 여름에 남량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조금 그 제도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기둥을 붉게 하고 연목을 조각하여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는데 이르겠는가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신등은 참으로 대내가 협착하고 성상께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만 다만 이 대굴이 견고한데 갑자기 헐고 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선우가 기울고 쏠리는 데 이르지 않았는데 그 제도를 더하고 넓혀 백성의 힘을 고나게 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다. 그러나 경등이 어찌 대내가 심히 습하고 좁은 줄을 알겠는가? 경복궁에 이어 하자니 그 옥우가 굉장히 싫어서 이 궁을 수리하여 거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 오구가 굉장한 것이 싫어서 이 궁을 수리하여 거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굉장하구나. 성정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정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파하자 장령 구치 곤이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종친을 활 쏘는 것을 구경할 때 여악을 쓰고 또 시신과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니 신은 두렵건대 종친들이 혹 은혜를 믿고 예를 잃은 자가 있으면 죄주자니 은혜를 상하고 내버려 두고 죄주지 않자니 법이 따라서 허물어질까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선정전이 예전 제도를 넓히라고 명하셨다 하니 조정께서 또한 이전에 거처하시고 고쳐짓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예전 그대로 두고 고쳐 수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정이 심히 좁기 때문에 조금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임시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조평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창덕궁의 전우가 기울고 위태로움으로 검년에 수줍하려 하였더니 관상감에서 말하기를 검년은 불길하다 하고 대비께서도 역사를 정지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정지한다. 준비한 제목은 수리도감으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여 후에 거행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였다. 성주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부사가 관변에게 이르기를 전에 내려준 노비가 가난하고 또 병이 있어 재차 바꾸어주기를 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깊이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관반이 대답하기를 저 노비가 거짓으로 병들었다 일컬은 것이지 실상은 병이 없으니 대인이 마친 날 반드시 알 것입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내가 친히 본 것인데 어째서 병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고 잠은 노란빛이었다. 관반이 나가니 또 통사 유호 양을 시켜 관반에게 말하기를 왕년에 노전하께서 노비 7구를 주셨는데 지금은 다만 2구를 주고 또 모두 가난하고 병들었으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래 바꿔 주십시오 하고 또 통사 오윤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노비를 청하였는데 관반이 저지하고 전하께 아뢰지 않았으며 그대들 통사 두 사람도 또한 재상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말을 전하지 않으니 다시는 나를 보지 마시오 하였다. 성주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상사가 신천에서 돌아오니 부사가 홍제원에 나가 맞아 함께 돌아와 모하간에 이르렀다. 조화성지 김계창을 보내 무난하게 하고 도승지 김승경에게 면하여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고 겸하여 궁시를 주니 상사가 두세 번 고도하고 살해하였다. 영의정 정상son 상당부원 한명의 광산부원공 김국광 좌의정 윤필상 관변 노사신 서거정 정난종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상사가 노상에서 잉을 얻어 치진하니 임금이 신운을 명하여 선운을 사가지고 가서 살해하게 하였는데 부사가 노하기를 내가 공주에서 돌아올 때는 내관을 보내지 않고 지금은 따로 보냈으니 이것은 한 나무에 두 가지 과실이 열리는 것이다 하였다.